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저께 이어서 제가 최근에 올린 게 김현미 장관의 안타깝다 30대 영끌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줄거리 얘기를 할게요. 그 이유는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장관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우회를 해서 왜 규제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에서 40% 50% 이렇게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우회를 해가지고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워낙 지금 가계대출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향후에 만약 집가격이 만약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떠안아야 될 상황인데, 영끌모아 집매수도 끝. 이거 왜 막냐? 우리가 집 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8월 26일 이제 나왔던 자료입니다. 금융위에서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금지하겠다는 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대출을 더 받고 싶은데 조금 더 높게 보게 신용 내 대출로 받을게. 대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대출을 신청을 하고 당연히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이걸로 채권을 서 저축은행과 여전사에서 이제 해준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주택 근저당권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이제 적발되는 겁니다. 그 적발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정부에서는 이분이 지금 신용대출을 거기 원하는 대로 쓰는 건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 돈을 주택담보대출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들여다봐서 제재를 하겠다는 거죠. 왜?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전에 뭐라 했죠? 다른 형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래도 내 집으로 또 담보대출 받잖아요. 합쳐서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대출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는 이제 거의 이제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쉽게 말해서 요즘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더 저렴한 형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내용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이를 금지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LTV 한도를 상회하는 고 LTV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얼마까지? 80%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평균 78.1이 돼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규제를 해봤자 이렇게 대출을 받으니까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향후 계획은 이렇게 구입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게 걸리게 되면은 아마 제재 사항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 잘 알아보시고, 만약 그 후에부터 제재되는지, 내가 형태가 제재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자기한테 제재 현상이 올 겁니다. 그럼 빨리 거기에서 대처를 하는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생활안전자금 다주택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해가지고 주택을 추가 구입한 규정 위반 사례를 자체적으로 적발하여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했다.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본인들이 만약 그거를 만약 대처를 안 하고 있으면 큰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계속 이렇게 매주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계속 지금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이 계속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이게 8월 4일부터 그 전부터 정부들이 얘기했어요. 계속 이제 관계장관 회의를 한다고요.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수석까지 청와대 이분들이 다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 그럼 1차부터 4차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요, 대부분 내용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내용들이 그 전에 발표했던 내용들입니다. 6월 17일, 7월 10일, 8월 4일 대책을 계속 더 디테일화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빨간색을 친 거 보십시오. 부동산 시장 결혼행위 차단 방해. 이 내용이 들어갔어요. 어떤 내용? 편법 증여. 그리고 거래행위 같은 것도 좀 불법적으로 하던가, 다운 계약서 다운해서 가족끼리 가져가던가, 여러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을 다 잡아냈던 사례들이 제가 바로 그 전에 올린 겁니다. 불법행위 해서 다 잡아낸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이제는 벌어질 수가 없다는 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4차 해외에서는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의회를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이런 내용까지 우회대출까지 막았나? 그 내용이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 나왔던 여기 자료인데요. 그 연합에서 내었던 내용들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각 은행에 나왔던 자료예요. 신용대출 잔액 추이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특히 언제부터? 여기서 급폭하게 3개월 동안 엄청 늘어났고 1월달부터 보십시오. 20조가 더 12조가 늘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달 6천원 했던 것이 7월달 신용대출 포함 기타 대출 잔액이 4조 원이랍니다. 3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증가폭도 이 시기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답니다. 왜? 그동안 그 언론들이 엄청나게 제가 이제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파트 편입방이 다세대 연립 편입방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끌을 끌어모아가지고 제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우회적으로 다 해가지고 집을 사게 된 겁니다. 왜? 규제율에서 담보대출로는 집을 사기가 힘드니까. 왜? 집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다 거기도 자기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8월달부터 뭐가 됐다? 아파트 매수량이 급감했습니다. 그건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그거 다시 한번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 세 가지로 파악됩니다. 매매 자금도 있고, 요 코로나 영향도 있는데, 주택 매매 자금 수요 이윤적은요, 시중 은행 금리가 담보대출 금리보다 이제 나란히 현상이 낮다고 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이게 더 싸니까 많이 받을 거예요. 대출 금리가 비싸다고 하면은 신용대출 금리가 비싸다면 누가 하겠어요? 싸니까. 요즘 워낙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관계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신용대출을 신청한 차주를 용도로 다 확인하겠답니다. 3개월 이내. 왜냐면 그걸로 해가지고 거기 다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것까지 다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관련된 분은 정말 여기서도 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한 번에 닥쳐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그 대출 회수해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워낙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분들한테 지금 고스란히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파트 매도 건수가 법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지방부터. 왜? 그동안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댔죠. 4월달 총선 끝나고 5월달부터 엄청 심해졌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다주택자나 법인들이나 세력들이 다 많이 팔게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아파트 법인 매도 건수입니다. 이렇게 올라갔고 서울 당연히 늦게 팔겠죠. 알짜배기인데 누가 서울 먼저 팔겠습니까? 좀 외도된 뉴스도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30대들이 많이 샀다? 잘 보십시오. 자, 아주경제에 나오는 감정원 자료인데요. 보십시오. 평상시보다 조금 많이 더 샀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 이제 또 외도를 하는 거죠. 이런 통계 자료를 밑에 있는 통계 자료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페이니빠는 단할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다주택이나 부동산 범죄에 당한 겁니다. 그걸 제가 의혹하기는 언론이 동조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내용도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 왜 5월달부터 비중이 높아졌는지 엄청나게 쏟아냈잖아요. 언론들이나 그쪽 편들이. 자, 제 김어준의 다스베에다 한문도 교수님 얘기했던 거 보십시오. 5월부터 급감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8월달부터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왜? 이때 이 법들이 다 통과가 됐거든요. 이분들이 정보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분들 물건 누가 떨어져 졌습니까? 지금 저금리죠?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쏟아내죠?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집가격이 많이 더 떨어져 살 수 있는 상황을 그걸 그 사람들의 거의 온 가격에 다 받아준 거랍니다. 말입니다. 누가? 이분들의 같은 세력으로 인해서. 전에 올린 그대로입니다. 보시게 되면 8월 26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파트 매매량이 급감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도 그렇죠. 이번 년까지는 그래 좀 될 거예요. 내년부터 이제 주택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만 내년 6월 1일부터는 분양권에 대해서도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게 언제? 이때 한참 붐을 일어놓고 자기들은 거의 많이 물량들을 팔았죠. 아직도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수자가 지금 없을 뿐이죠. 팔고 싶어요, 지금도. 근데 이런 내용들이 양심이 있는 그 교수분이나 이런 분들이 터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도 오피스텔 페니빵이 마지막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빌판에서 분위기 조장시키고 다 팔아먹으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서울시가 공급하고 수도권이 공급합니다. 내년부터 엄청난 사전 청약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만약 이렇게 신용대출로 계속 사재기를 한다, 사게 된다, 어차피 개인이 살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들만 도와드리는 꼴이라니까요. 왜? 이분들 중에서 언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 예상입니다. 뭐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세력들이 고스란히 대출을 받은, 우리 신용대출을 받은 그분들의 다 피해가 오는 거예요. 가계대출만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막고자 이번에 또 한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여기 관계부총관이 우리 선민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K에서 경고를 했던 겁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집을 살려는데 방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깊은 뜻이 제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우회대출도 막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집을 많이 사게 된 그분들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분들이 산 집이 엄청 많아요. 아직도요. 더 떨어져서 살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비싼 가격에 사시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은 고깝게 듣지 마시고 그쪽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깊게 내용을 들어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이 좀 무겁지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